자, 일단 생물을 분류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생물 분류를 할 건데 생물 분류하시면 생물을 공통된 특징에 따라서 무리짓고 생물 사이의 계통을 밝히는 것이다 되어 있는데요. 밑에 종속과목 강문개혁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을까요? 같은 종에 속한다, 같은 속에 속한다, 과에 속한다, 목에 속한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공통된 특징에 따라서 묶어준 거죠. 이렇게 분류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고, 종이 제일 작아요. 역이 제일 커요. 종속, 과목, 강문계, 역이다. 요 순서는 외워주셔야 돼요. 10개 순서 외워주시면 되고, 종이 제일 작은 거고, 종 중에서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속이 됐을 거야. 속 중에서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과를 이루고요. 과에서 비슷한 애들 모여서 목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문을 이루고, 개를 이루고, 역을 이룬다. 요거까지 설명해 주시면 되고, 요 분류 계급 하시면 종을 가장 하위 단계로 해서 점점 묶어서 나타낸 것이다. 요 순서는 그냥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분류군이라는 단어는 이 유형 관계에 따라서 분류한 생물 무리로 뭐 속도 하나의 분류군이 될 수 있는 거야. 같은 분류군이 될 수 있는 거고, 과도 하나의 같은 분류군이 될 수 있어요. 뭐 어쨌거나 모든 종은 그러면 이 종 수준에서도 하나의 분류군에 속할 거고, 속 수준에서도 하나의 분류군에 속할 거예요. 모든 수준에서 하나의 고유한 분류군에 속해 있겠죠. 그래서 그 단어를 우리가 분류군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단어 뜻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호랑이 같은 경우에 종은 호랑이지만 과에서는 고양이과에 속한다. 그 분류군에 속한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쵸? 그 다음에 같은 과에 속하는 애들이 다른 과에 속하는 애들보다 유형관계가 멀 거야. 같은 속에 속하는 애들끼리 유형관계가 더 가깝고, 다른 속에 속하면 유형관계가 멀어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 호랑이는 개과에 속하는 늑대랑, 지금 호랑이 같은 경우 고양이과죠? 그쵸? 근데 늑대 같은 경우엔 개과래요.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엔 고양이과래. 그러면 과가 같은 고양이랑 더 가깝다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늑대 같은 경우엔 고양이나 호랑이보다 개에 가깝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유형관계에 따라서 더 낮은 더 하위 단계에서 같은 곳에 있을수록 유형관계가 가까운 거고, 더 높은 곳에서 같은 분류군에 속할수록 유형관계가 먼 거다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학명 있는데요. 학명은 뭐 식물도감이나 이런 거 보면 뒤에 이탈리크로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어. 이렇게 써 있는 거 우리 학명이라고 하는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생물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호랑이 하면 한국말로는 호랑이인 거고요. 영어로는 타이거인 거고요. 다 그 나라 말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로 통용해서 이렇게 학명을 붙였다라는 건데, 학명을 붙이는 게 방법이 있고요. 린네라는 사람이 만든 이명법으로 표기할 건데, 순서가 속명, 종소명, 명명다 순서로 표기를 할 거예요. 속명은 여기에 속하는 요 속의 이름을 여기다 써줄 거야. 종소명은요, 이 종의 이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에 해당하는 이름 여기 적혀줄 거고요. 명명자는요, 이름 붙인 사람이라는 거야. 이름 붙인 사람이 누군지 써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속명, 종소명, 명명자로 쓰는데, 지금 속명이랑 종소명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크로 표시되어 있죠. 이탈리크로 표시할 거고, 명명자는 아니고요. 속명이랑 종소명 같은 경우엔 라틴어 혹은 라틴어화된 단어를 사용한다. 영어 쓰는 거 아니다. 라틴어 사용할 거고요. 이탈리크로 요거 두 개 표시할 거고, 명명자는 쓸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생략할 수도 있어요.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고, 속명 첫 글자는 대문자, 종소명은 소문자로 표시한다. 요거 맨 첫 번째니까 당연히 대문자 나와야 될 거고요. 종소명 같은 경우엔 다 소문자로 표시하고 있구나. 그냥 암기해 주시면 되는 사항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학명만 봐도 종 말고 여기 속까지 나와 있어. 그치? 그럼 유형관계가 아주 가까운 애들은 가깝다 정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지금 고양이랑 호랑이랑 둘이 같은 과에 속하지? 그럼 당연히 얘는 안 돼. 표범 속이니까 표범이랑 호랑이랑 같은 속에 속하겠네요. 미안. 그쵸? 그럼 표범이랑 호랑이랑 둘 다 속명은 같은 거 사용하고 있을 거고, 뒤에 있는 종소명만 다를 거야. 그러면 표범이랑 호랑이가 상당히 유형관계가 가깝구나라는 거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 속명의
특징이 같으면 당연히 위쪽으로 갔다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여기서는 사실 그냥 외우면 되는 내용이라 어려운 게 없죠. 넘어가시면 생물의 계통인데 계통이다라고 하면 다양한 생물들 간의 진화적 유형관계라는 거야. 진화적으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계통수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건데 저기에 있는 숫자가 나무 숫자예요. 음수, 양수 할 때 숫자. 그 계통을 나타낸 나뭇가지 모양으로 표현했다고 계통수라고 부르고요. 지금 침팬지랑 개랑 하나의 가지에서 뻗어나가고 있지. 그러면 여기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우리 진화적인 걸로 보기로 했으니까 공통 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까치랑 악어 여기에 공통점이 있네. 공통 조상이 있다는 거고요. 까치랑 악어랑 그 다음에 도마뱀까지 모여서 공통점이 있네. 공통 조상 있는 거고요. 얘네 다 모여서도 공통 조상 하나 있을 거예요.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기원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로 모이긴 할 거야. 그쵸? 그리고 얘네끼리 모여있는 부분마다 이 가지가 만들어지는 부분마다 공통조상이 있을 것이고 공통조상은 우리가 어떻게 보냐 공통점이 있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요 공통조상이 있다라는 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특징을 가질 건데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 기억이라는 특징을 침팬지랑 개가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얘네 둘이 공통조상 있을 거다. 미음이라는 특징을 까치랑 악어가 공유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공통조상이 같을 거고 근데 도마뱀은 왜 여기서 이렇게 묶여있냐 미음에 해당하는 걸 같이 갖고 있어서 미음을 까치랑 악어, 도마뱀 다 가지고 있는데 도마뱀이 미음은 안 가지면 우리가 개통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통수 그리는 방법 그 가지고 있는 특징 공통된 특징에 따라서 공통된 특징마다 이렇게 가지치기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요 분기점이라고 불러요. 요 부분을 분기점에는 공통조상이 위치할 것이다. 됐을까요? 그래서 최근에 같은 공통조상을 공유할수록 두 종 간의 유형관계가 가깝다. 지금 침팬지랑 개 사이의 유형관계는 가까운 거고요. 침팬지랑 도마뱀은요? 좀 멀죠? 맞아요? 까치랑 악어 가깝고요. 까치랑 도마뱀이 침팬지랑 도마뱀보다 가깝네요. 맞아요? 까치랑 도마뱀이 침팬지랑 도마뱀보다 가까운 거. 더 가까운 데서 공통조상 공유하고 있죠. 이렇게 공통조상 가까울수록 유형관계가 가깝다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내용 안 어렵죠? 자, 그러면 그 밑에 개념 확인 문제 보시면 자연 상태에서 서로 교배해서 내가 이거를 안 하고 왔네? 맨 이쪽을 안 보고 왔네, 여기를? 자, 종하시면 미안해. 앞쪽에 보시면 종하시면 생물 분류의 기본 단위인데 이 종은 서로 교배해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어야 돼요. 생식 능력이 없는 건 낳을 수 있어요. 사실 생식 능력이 없는 자손을 낳을 수도 있는데 생식 능력이 없으면 걔가 보존이 안 되겠지, 종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보존이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식 능력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을 때 그거를 하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노새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이 노새가 말이랑 당나귀라는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교배해서 나타난 종인데 종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얘는 아예 생식 능력이 없어요. 이 개체는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뭐 하나의 종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말이랑 당나귀가 서로 다른 종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 종이라는 뜻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옆 페이지에 자연 상태에서 서로 교배해서 생식 능력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개체들의 무리를 우리가 종이라고 하고 분류계급은 종을 가장 하위 단계로 해요. 그 다음에 가까운 것끼리 묶는 거죠. 진화적으로 가까운 것끼리. 그래서 유형관계에 따라서 상위 단계의 생물을 그룹으로 묶을 거예요. 진화적으로 멀고 가까운 것끼리. 가까운 것끼리 묶어서 점점 먼 애들도 같은 곳에 속하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학명은 민내가 창안한 어떤 방법? 이명법이라는 거 이용할 거고요. 속명 써주시고 종소명 써주시고 명명자 쓸 거고요. 속명과 종소명은 라틴어 혹은 라틴어화된 단어를 사용해줘야 되고 이탈릭체로 쓸 거고 명명자는 생략할 수 있고 속명 맨 앞글자 대문자 써주시고 종소명은 전부 다 소문자로 쓴다.
이 정도 외워주시면 되고, 자, 계통. 다양한 생물들 간의 진화적 위험관계로 생물의 계통을 나무 형태로 표현한 걸 우리가 계통수라고 한다. 자, 그러면 분류계급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가장 상위 단계에 해당하는 게 여기죠. 종속, 과목, 강문, 계 여기다.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강이 모여서 어떻게 된다? 종, 속, 과, 목, 강, 문, 계 여기니까 강이 모여서 문을 이루어야겠죠. 그 다음에 같은 속에 속한 두 생물은 과는 어떨까요? 이게 같으면 당연히 같아져야겠죠. 속끼리 모여서 과가 될 건데 그럼 속이 같으면 당연히 과는 같아야지.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의 답은 요거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종속, 과목, 강문계요. 한번 써줄게요. 자, 그 다음 이명법으로 학명을 표기하는 방법. 속명부터 쓰셔야 되죠. 속명 써주실 거고, 그래서 이명법 보고 유형관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소명, 종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명명자.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고, 자, 계통수의 가지 끝에는 하나의 종이나 분류군이 있다. 우리 지금 여기서 본 친구들은 하나의 종에 속하고 있는데 분류군이 속할 수도 있어요. 종도 분류군이니까. 맞는 말이고요. 분기점에는 공통조상이 위치한다. 분기점에 공통조상 위치하고 있어야 되고, 최근 공통조상을 공유할수록 유형관계가 가까워야 되죠. 자, 이 내용 정도는 사실 그냥 거의 상식적인 내용 정도로 받아들이시고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다음 페이지. 생물의 분류체계에 나와요. 자, 생물의 분류체계. 유형관계가 가까운 것끼리 묶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현재는요 3역 6개라는 거 사용을 할 거고요. 종속, 과목, 강문, 계 여기였죠. 계 여기거든요. 총 3개의 역이 있고 6개의 계가 있다라는 건데, 사실 역사적으로는 방금 그 이명법에서 나왔던 린네랑 같은 사람이고요. 2개부터 시작을 했어요. 식물이랑 동물로 나눴어, 처음에. 근데 나누고 났더니 원생생물이라는 거 발견했어요. 이 원생생물은요, 진핵생물 중에서 식물도 동물도 아닌 애들 묶어다가 원생생물이라고 하거든. 원생생물계를 발견해서 3개가 됐다가 그 다음에 4개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5개로 넘어가서요, 버섯 같은 거 식물이 아니죠. 버섯을 빼냈고요. 그 다음에 원핵생물도 빼냈어요. 여기까지는 진핵생물이거든요. 원핵생물도 빼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3형 6개, 요게 지금 쓰는 거라고 했잖아. 이거는 뭐냐면 원핵생물도 2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이랑 고균으로 나눴어요. 세균역, 고균역, 역이라는 걸 새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진핵생물역 이렇게 만들었고요. 안쪽에 각각 세균역엔 진정세균계, 그 다음에 고균역엔 고균계, 진핵생물역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계, 동물계, 균계, 원생생물계까지 들어있더라. 그래서 3역, 6계에 해당하는 거다. 20세기 후반 되어 있고요. 1990년이라서 사실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파트예요, 역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다 하시면 되고, 사람 이름은 그냥 한번, 어차피 우즈랑 린네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는 기억해줄게요. 우즈랑 린네. 자, 그래서 5개랑 3형 6개랑 아까 어떻게 나뉘었는지, 5개 같은 경우엔 원핵생물로 퉁쳐있던 게 3형 6개 되면서 세균이랑 고균으로 나뉘었다라는 거 정도 봐주시면 되고, 요 3형 6개로 나눈 게 왜 그렇냐? 라이보솜은 생물이면 다 가져요. 생물이면 원핵생물이든 진핵생물이든 다 가지고 있거든? 요 라이보솜의 RNA 염기서부열 정보에 근거해서 원핵생물 중에 뭔가 심각하게 다른 애들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한 거야.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요, 세균력은요 진핵생물이랑 공통점이 거의 없는데, 고균력에 해당하는 애들은 진핵생물력이랑 공통점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얘네들을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근거는 라이보솜 RNA 염기서열 정보다, 리보솜 RNA 염기서열 정보다 하시면 되고, 세균력, 고균력, 진핵생물력 나눠놨다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네 특성에 대해서 밑에 정리되어 있는데, 세균력이랑 고균력이랑 둘 다 원핵생물이긴 해요.
얘네 둘 다 원핵 생물이야. 원핵 생물이랑 진핵 생물 혹시 기억하세요? 원핵 생물이 뭐야? 뭐가 없어? 핵막이랑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소기관 없다라고 했었죠. 그게 원핵 생물이고 진핵 생물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세균력이랑 고균력이랑 둘 다 핵막이랑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소기관 없어요. 왜? 원핵 생물이니까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펩티도글리칸이 포함된 세포벽이라고 되어 있어. 세포벽 중에서도 펩티도글리칸이 있는데 우리 이거를 수업 때 이야기를 잠깐 하긴 했었는데 그 병원체에서 세균의 세포벽이 있는데 그 세포벽이 펩티도글리칸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가 좀 끈적끈적해서 달라붙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 펩티도글리칸 같은 경우에는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에 타겟이 돼요. 쟤를 합성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세균만 가지고 있어. 고균이랑 너무 작네. 고균이랑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얘네들이 공통점이야. 자, 그 다음에 DNA는 DNA인데 DNA는 일단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고균력이랑 진핵생물력은요. 히스톤이 적어도 고균력 일부라도 있어요. 근데 세균력 같은 경우에는 아예 히스톤이 없어. 히스톤이랑 결합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톤과 결합한 DNA가 진핵생물들은요 당연히 히스톤이랑 결합해서 뉴클레오섬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균력에 해당하는 건 일부는 결합하고 있더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 둘의 공통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염색체의 모양이 세균력이랑 고균력이랑 둘 다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끝이랑 끝이 이어져 있어.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쭉 피면 일자로 펴지거든요. 근데 세균력이랑 고균력은 쭉 피면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형에 해당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 외우셔야 될 사항인 거고 지금부터 다 외워야 돼요. 여기부터는. 자, 그래서 고균력이랑 세균력이랑 차이가 좀 나죠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가 그 5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4명 6개로 나누게 되었더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고균력은 요 마무리 정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세균력보다 진핵생물력이랑 더 가깝다.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진핵생물력 4개의 주요 특성이 있어요. 진핵생물력에 4개 있는데 식물계 있고요. 동물계 있어요. 요거 우리 둘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균계 있어요. 균계에 해당하는 거 버섯 같은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저 원생생물이라는 애가 좀 애매한데 사실 저 친구는 논란이 좀 많은 파트 중에 하나라서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균도 아니고 이상한 애들 다 때려박아 놓은 게 원생생물계예요. 그래서 좀 애매한 애들이 많고요. 특징도 보시면 주로 일부 뭔가 확실하지가 않죠. 그래서 얘는 좀 애매하게 전부 다 하나로 확정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식물계, 균계, 동물계 먼저 보시면 식물 다세포겠죠. 동물도 다세포고요. 균계 주로 다세포예요. 다세포 아닐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포벽은요. 원생생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은 있고 균이 있는데 얘네 둘이 성질이 달라요. 그거 밑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라서 그때 정리할 거고, 동물세포는 우리 세포벽 안 가지고 있죠. 없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은요. 식물은 할 수 있어요. 버섯이랑 동물 안 해요. 그런데 원생생물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것도 일부로 나와 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특징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균계 같은 경우에는 식물계보다 동물계랑 가까운 게 더 많더라.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고균력이랑 세균력이랑 진핵생물력에서 유형관계 판단할 때 맨 마지막에 라이보솜 RNA 염기서열 가지고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균계랑 동물계, 식물계 비교할 때도 라이보솜 RNA 염기서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얘가 되게 중요하게 사용된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생물 분류 체계가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세균력에 속하는 거 진정세균계가 속하고 있고요. 단세포 원핵생물이에요. 단세포야. 단세포 원핵생물이고요. 원핵생물이니까 막성 세포소기관은 없을 거고요.
DNA는 원형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균력 대부분은 종속영양생물. 대부분은. 근데 일부는 아닐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포벽이 있긴 있는데요. 펩티도글리칸으로 이루어진 세포벽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밑에 뭐 간균, 구균, 나성균 등 모양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 예시가 있다.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균력에 들어있는 고균계 보면 단세포 원핵생물인과 똑같아요. 막성 세포 수기관은 없어요. 원형 DNA 가지는 거 세균력이랑 같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일부 DNA는 히스톤이랑 결합을 하더라. 자, 그리고 얘는 종속영양생물이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종속영양생물이고요. 세포벽이 있긴 있어요. 근데 펩티도글리칸이 포함되지 않아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저 고균력 같은 경우에 왜 히스톤과 결합해 있냐라고 하면 히스톤이랑 결합하면 그 DNA가 거기 감겨 있지. 그래서 얘가 더 변형이 안 되고 더 보호되어 있어요. 히스톤이랑 결합하면서 보호될 수 있는데 요 특징 읽어보시면 화산, 심해 열수구, 염전, 늪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서식한대. 극한 환경에서 서식한다는 거 DNA 염기서열이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막으려고 히스톤이랑 결합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극한 환경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DNA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고균력에 속한 고균들 같은 경우에는 히스톤이랑 결합은 하고 있는데 진핵생물들이랑 좀 다르게 결합하고 있어요. 진핵생물은 8개가 결합하는데 고균은 보통 4개가 결합해서 우리가 아는 뉴클레오솜이랑은 좀 다른 형태로 결합하고 있다. 뉴클레오솜을 가지고 있다. 이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시 나와 있는데요. 쭉 읽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진핵생물력으로 넘어가시면 원생생물계 있어요. 원생생물계 같은 경우에는 써있죠. 식물, 균, 동물계에 속하지 않는 진핵생물인 거야. 그래서 특징이 다 애매하게 쓰여 있어요. 일단 진핵생물인데 대부분 단세포 생물이고요. 단세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진핵생물이니까 막성세포수기관 가질 거고요. 자, DNA 선형으로 가지는데요. 진핵생물이니까 히스톤이랑 결합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종속, 독립, 혼합 영양생물까지 되게 다양한데 혼합 영양생물은 뭐 먹을 게 없어지면 광합성하는 애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환경이 달라지면 독립 영양생물로서 작용하기도 하고 또 먹을 게 많아지면 종속 영양생물로 작용하기도 하고 하는 애들을 혼합 영양생물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포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있다면 셀룰로스로 이루어진 거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가 있는데 아메바, 유글레마, 선무충, 갈조리, 늑조리, 홍조리 같은 거 조류들까지 다 원생생물에 속한다 해주시면 되고 예시도 한번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식물계 보시면 다세포 진핵생물이에요. 막성 세포수기관 가지고 있고요. DNA 가지는데 선형에 히스톤과 결합한 뉴클레오솜 가지는 DNA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영양생물이죠, 얘는. 그리고 식물계 같은 경우 세포벽 가지고 있어요. 셀룰로스로 이루어진 세포벽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여러 가지 예시들 나와 있고 이끼도 식물계에 속해요. 자, 그 다음에 균계 보시면 대부분 다세포 진핵생물이다. 대부분으로 나와 있죠.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DNA는 선형이고 히스톤이랑 결합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종속영양생물이죠. 분해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세포벽이 있어요. 있는데 키틴질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키틴질로 이루어진 세포벽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균사로 이루어져 있고 포사로 번식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곰팡이랑 버섯 그리고 효모까지 예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물계는 다세포 진핵생물이에요. 선형에 히스톤과 결합한 DNA 가질 거고요. 종속영양생물이고요. 세포벽 없어요. 그쵸? 그리고 이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예시까지 나와 있고요. 오케이? 제가 지금 형광펜 친 부분들은 외워주셔야 돼요. 그 밑에 있는 예시들은요, 사실 알아야 되긴 하는데 딸딸 외워야 된다까지는 아니야. 이 정도는 보다 보면 금방 외워질 내용들인데 형광펜 친 내용들은 딸딸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드린 게
내가 병원체 그 네 가지 하면서 뭐 단세포 원핵생물, 그 다음에 그 질병 예시랑 치료제 이런 거 썼던 거 기억나실까요? 얘네도 정리를 해주실 건데 요런 느낌으로 한번 써보실 거예요, 직접. 내가 형광펜 쳤던 부분들 이용해서. 세균력, 진정세균계에 속하는 거. 세포 몇 개인지, 원핵인지 진핵인지, DNA 어떻게 가지는지, 히스톤 결합하는지 아닌지, 종속인지 동립인지 혼합인지, 그 다음에 세포벽 가지는지 아닌지, 가진다면 어떤 물질 가지고 있는지 6개 전부 다 지금 거기다가 정리를 한번 하실 거예요. 그 정리는 시간 드릴 거니까 직접 다 하시면 돼요, 책 보고. 자, 각각에 해당하는 거 어떻게 되죠? 단세포에 해당하는 거. 개로 볼게요. 개를 나눌 거야. 단세포에 해당하는 개가 뭐가 있죠? 진정세균계. 그리고 고균계 있었어요. 진핵, 원핵은 나누는 거 안 헷갈릴 거니까 단세포, 다세포, 그리고 대부분 단세포, 대부분 다세포로 나눌 건데, 자, 그다음 다세포에 해당하는 거 식물계랑 동물계랑 있었어. 자, 단세포가 많긴 한데 전부 다 단세포는 아니야. 이거 어디죠? 원생생물계. 그 다음 다세포가 많긴 한데 전부 다 다세포는 아닌 경우 균계가 여기에 해당을 하죠. 자, 우리 지금 이거 생물의 분류를 할 때는 대부분인지 전부 다인지도 구분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원생생물계를 갖다 놓고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생물들은 전부 다 단세포이다, 모두 다 단세포이다 하면 틀렸다고 하셔야 되니까 대부분인지 전부 다인지도 구분해 주셔야 되고,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DNA 형태에 따라서도 구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원형인지 선형인지. 요거는 역에 따라서 그냥 나누셔도 될 것 같아요. 원형인 역이 뭐랑 뭐죠? 세균역이랑 고균역이죠. 그 다음에 선형에 해당하는, 선형이라고 썼네. 선형에 해당하는 게 진핵생물역일 거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DNA가 히스톤이랑 결합을 하는지 안 하는지로 나눌 수 있어. 안 하는 거랑 하는 거랑. 안 하는 거 누구 있어요? 역으로 나누시면 안 하는 거
세균력 있고요. 하는 거 진핵생물력 있어요. 그쵸? 근데 고균력은 어떻다고 했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애매하다. 일부 한다 라고 나와 있었죠. 아이고, 그래서 세모로 해서 고균력 분류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얘가 독립영양생물인지 종속영양생물인지 요거에 따라서 또 나눌 수 있는데 독립인 경우 있고요. 종속영양생물인 경우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종속영양생물인 경우도 있었고요. 다 섞여 있는 경우, 다양한 경우까지 있었어. 자, 전부 다 독립영양생물인 거 누구 있나요? 개로 보셔야 돼요. 식물계가 전부 다 독립영양생물이죠. 그 다음에 종속영양생물에 속하는 거. 고균계, 균계, 곡물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이 종속영양생물에 속한다 라고 하시면 진정세균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독립도 있고 종속도 있고 심지어 혼합까지 있다. 다양하다. 원생생물계 있었죠. 오케이? 이상해? 아니야? 응.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포벽에 따라서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세포벽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랑 나누시면 사실 없는 경우는 동물계에 있어요. 그리고 미안. 있거나 없거나 섞여 있는 경우 있네. 없는 경우는 동물계밖에 없고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경우 애매한 친구 원생생물계에 있었죠. 자, 근데 원생생물은 가진 경우에는 세포벽의 성분이 뭐라 그랬어? 키틴질이다. 성분까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미안, 키틴질래. 셀룰로스요. 키틴질은 균계요. 자, 그 다음에 가진 애들 나머지 진정세균계랑 고균계, 식물계, 균계까지 써주시면 되는데 진정세균계는 성분으로 뭘 가진다고요? 펩티도 글리칸이라는 거 가질 거예요. 진정세균계는 펩티도글리칸이 있다. 고균계는 펩티도글리칸이 없다로 구분하실 거예요. 뭔지는 안 할 거예요, 아직. 그 다음 식물계 같은 경우 셀룰로스, 오늘 셀룰로스로 써있지? 단어가 셀룰로스가 맞죠? 셀룰로스. 셀룰로스로 이루어진 거 가지고 있고요. 균계는 키틴질이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셔서 나눠주시면 문제 자체는 병원체처럼 분류하는 걸로 나오게 될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일단 다음 페이지 문제부터 보시면 생물 분류 체계의 변화 2개, 3개, 4개, 5개, 그 다음에 현재 뭐다? 3역 6개다. 20세기 후반 우주가 제안했고요. 그 다음에 3역 6개 분류 체계 보시면 진정세균계가 들어있는 거 세균역이죠. 고균계가 들어있는 거 고균역이고요. 원생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까지 들어있는 진핵생물역 있더라. 자, 3형 6개랑 5개랑 뭐가 다르다? 5개에 들어있었던 원핵생물계가 세균역이랑 고균역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고균역 같은 경우 진핵생물역이랑 이원관계가 훨씬 가깝다. 자, 그 다음에 고균계 같은 경우에는, 고균역 같은 경우에는 핵막과 막성세포소기관을 가지나요? 안 가지나요? 가지지 않죠. 원핵생물이니까. 펩티도글리칸 세포벽도 가지지 않고요.
됐을까요? 자, 다음 밑에 1번 보시면 2개 생물 분류 체계에서는 생물을 식물이랑 동물로만 분류하였다. 제일 단순한 거 식물이랑 동물로 구분했고요. 3개 생물 분류 체계에는 균계가 있다. 어떤 게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식물, 동물, 그리고 아닌 것들을 먼저 나눴어요. 원생 생물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개 생물 분류 체계에서는 생물을 진정세균계, 고균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로 분류하였다. 5개에서 진정세균이랑 고균을 안 나눴었죠? 그쵸? 이거 합쳐서 원핵생물계로 갔었고요. 저기다가 원생생물계가 포함되어야겠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3형 6개 생물 분류 체계에서 원핵생물은 세균력이랑 고균력으로 분리한다. 이거는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 B, C, D, E, F를 일단 쓸게요. A는 뭘까? 5개에서 A였고 3형 6개에서 B, C로 나뉘어야 되니까 원핵생물계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개에 해당했을 때는 진정세균계, C가 고균계가 될 거고, 그래서 밑에 고균역 들어있죠? 2에 해당하는 거 세균역. 그 다음에 원생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 있고 D에 해당하는 거 식물, 개 써주시면 되고 역에 해당하는 거 진핵생물, 역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펩티도글리칸으로 이루어진 세포벽 가진 거 누구야? 여기죠. B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랑 F 중에서 고균력이랑 더 가까운 거, 세균력이랑 진핵생물력 중에서 진핵생물력이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진정세균계에 속하는 거. 요 정도 예시까지는 외우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여기 있는 예시들은 사실 대표적인 예시들이고 나머지 예시는 학교에서 주는 대로 외우시면 되긴 해요. 진정세균계, 대장균 있죠? 고균계, 메테인 생성균 있어요. 호열균이랑 호염균이랑 메테인 생성균 아마 이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원생생물계에 아메바 있어요. 병원체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식물계는 어렵지 않죠. 은행나무고요. 균계, 송이버섯, 동물계, 침팬지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고요. 아마 고균계랑 진정세균계를 외우시면 나머지는 해결될 거예요. 대부분. 요거 3개 정도 외운다고 쳤을 때. 그 다음에 4번. 진정세균계와 고균계는 모두 원핵생물이고요. 원생생물계는 선형의 히스톤과 결합한 DNA랑 막성 세포소기관을 가지고 있는 진핵생물이죠. 식물계는 독립영양생물이고 균계랑 동물계는 모두 정속영양생물이고요. 균계는 대부분 다세포 진핵생물이고 포자로 번식할 거예요. 식물이 종자, 씨앗으로 번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식물계는 셀룰로스로 이루어진 세포벽 가지고요. 키틴질은 균계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개통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요 페이지는 집에서 혼자 하실 수 있을 거라서 요 페이지는 집에서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페이지에 작성 및 해석, 요거 표 문제 한 번만 볼게요. 자, 특징이 A, B, C, D가 있고요. 분류군이 종이고, A부터 E까지 있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있는 거네요. 맞네요. 자, 그러면 특징에 해당하는, 공통 특징에 해당하는 게 저 위치에 있어야 될 거야. 맞아요? 맞아?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요, 5개의 종이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고, B는 3개, C는 2개, D는 2개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A가 저 넷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 요 부분이 A에 해당해야지 5개의 종이 모두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개 가지고 있는 거. 얘가 3개일 거야. 그리고 3개에 해당하는 거 B니까 여기 B 있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 C랑 D는 둘 다 2개인데 어떻게 구분하냐? 디귿, 리을, 미음이 요거 3개 같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리을, 미음이 2개 공통되는 거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쪽이 C가 와야겠네. 맞아? C가 지금
B랑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애들이 두 개 있죠. 얘네가 각각 리을 미음이 되어야 되니까 저 부분이 C, 요 부분이 D다 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OX표랑 개통수에서 누구의 공통조상인지 ABCD 구하는 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정도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뒤쪽에 15번 같은 거 보시면 병원체에서도 많이 보던 유형이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진핵생물이다 누구야? 균계, 동물계, 식물계, 고균계까지 있대요. 진핵생물이다 누구야? 균이랑 동물, 식물계 있고요. 독립영양생물이라는 식물계만이고 세포벽이 있다. 균계, 식물계, 고균계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고사리가 속한다. 이 정도는 상식선에서 식물계인 거 해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마 C가 식물계일 거고 균계가 2개고 동물계가 하나고 고균계 있겠네요. 고균계 하나니까 A랑 D는 사실 모르네. 근데 A에 속하는 생물이 히스톤과 결합한 선형 DNA 가진다. 진핵생물역에 속하는 거 물어봤으니까 A가 동물계, 그 다음에 D가 고균계까지 정리. 그래서 요 정도 그 특징만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그래서 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종속과목 강문개혁은 할 게 없어. 내용 자체가 없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사실 내용은 많아요. 외울 건 많은데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없어서요. 그냥 생 암기예요. 그냥 전부 다 암기해서 정리만 해주시면 된다. 됐을까요? 자, 요 파트 여기까지 하고